한서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 오늘이 그녀의 결혼식 날이기 때문이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녀처럼 설렜고 동시에 조용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다. 커튼을 열자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고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커피 포트를 올리고 식탁 위에 놓인 마라톤 훈련 일지를 바라보았다. 매일 새벽 조깅으로 시작하는 삶은 그녀의 자존감이자 인생의 두 번째 호흡이었다. 오늘은 뛰지 않는다. 오늘은 인생의 또 다른 결승선에 서는 날이었다. 그러던 그때 현관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텅.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묵직한 소리였다. 서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은빛 금속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도 없고 주소도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수신인 한서진 앞. 그 순간 반려견 담비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녀석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으르렁거리며 금속함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왜 그래, 담비야? 서진은 당황했다. 담비는 유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짖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금속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무연고 유골함과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녀와 그녀의 실종된 막내 동생 서우진의 모습이 있었다. 우진이? 가슴속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전 7살이던 동생은 동네 놀이터에서 사라진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였고 서진의 가족은 긴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 그녀는 유골함을 붙잡고 앉아 멍하니 있었다. 담비는 계속 금속함 주변을 맴돌며 불안하게 짖고 있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예감이 가슴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진은 유골함을 다시 금속함에 넣고 가죽끈으로 꼭 묶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결혼식 준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 있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자. 그래야 해. 그녀는 자신을 다잡으며 담비를 품에 안았다. 결혼식장인 세일런 웨딩하우스는 경기도 분당의 고급 호텔 내에 있었다. 아침 9시 도착하자마자 메이크업실로 향한 그녀는 긴장된 미소를 띤 채 자리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한 순간 어젯밤 꿈이 떠올랐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꽃길을 걷고 있는데 담비가 갑자기 튀어나와 드레스 자락을 물어당기며 울부짖는다. 그 순간 주변이 어둠으로 덮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형제의 목소리. 가지 마, 누나.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묻는다. 신부님 떨리시죠?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조금요. 그녀가 드레스를 입고 복도로 나서자 담비는 이미 어딘가로 달려가 버렸다. 조용하던 강아지가 아까부터 뭔가에 쫓기듯 불안에 차 있었다. 뒤늦게 따라 나선 서진은 식장 입구에서 담비를 다시 만났다. 녀석은 드레스 자락을 물고 복도 끝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담비야, 왜 그러는 거니? 그녀는 망설였지만 어쩐지 발걸음이 담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식장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했고 오빠 한태영은 그녀를 찾느라 분주했다. 복도 끝, 담비는 비상구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담비가 갑자기 짖으며 돌진했고 서진은 따라가며 문을 열었다. 밖은 호텔의 뒷정원. 이슬 젖은 잔디 위로 담비가 주차장 쪽으로 달려갔다. 서진은 드레스를 걷고 하이힐을 벗은 채 맨발로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왜 하필 오늘이야?
주차장 끝자락 담비는 검은색 고급 세단 앞에서 멈춰 짖기 시작했다. 서진이 다가가자 차 안 조수석에는 검정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담비는 차 뒤로 달려가더니 트렁크 쪽을 긁기 시작했다. 뭔데 그래, 담비야. 그때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민재. 아니, 한태영의 친구로 예전에 몇 차례 마라톤 행사에서 얼굴을 본 적 있는 검사였다. 서진 씨, 지금 어디세요? 제가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지금 식장 주차장인데요. 무슨 일이죠? 시간 없어요.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절대 그 차에서 눈 떼지 마세요. 검은 세단 맞죠? 통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남자가 차를 향해 걸어왔다. 그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이도현이었다. 아니, 그녀가 알고 있던 강태우였다. 옆에는 중년 남성 하나가 동행 중이었다. 회장님,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좋아. 결혼식 끝나면 바로 서류 사인 받아. 늦어지면 곤란하니까. 회장님? 서진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느꼈다. 그가 평범한 IT 팀장이라던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받은 신뢰도 사랑도전부 가면 뒤에 거래였던 것이다. 한태영 쪽은 이미 설득했습니다. 딸만 사인하게 하면 끝입니다. 서진은 무릎이 풀릴 것 같은 충격에 숨죽인 채 숨어 있었다. 담비는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혼은 해선 안 된다. 서진은 차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 두 남자가 차량을 타고 자리를 뜨자마자 빠르게 담비를 안고 호텔 쪽으로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오빠 한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지금 로비로 와줘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잠시 후 나타난 태영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왜 결혼식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 이도현 거짓말이야. 오빠 알고 있었어? 그 사람 회장이래. 내 이름으로 무슨 서류에 사인 받으려고 했어. 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진은 그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오빠 왜 그랬어? 미안하다. 우리 회사가 무너질 상황이었어. 그는 유일한 구세주였어. 그래서 나를 팔았어? 그게 오빠가 말하는 가족이야? 담비가 그녀의 무릎에서 가볍게 낑낑댔다. 서진은 눈물을 삼키며 담비를 안았다.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도망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끝장낼 거야. 태영이 말렸다. 위험해, 서진아. 그 사람은 JK 파트너스야.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 아니, 나 혼자가 아니야. 담비도 있고 민재 씨도 도와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다. 머뭇거림도 미련도 없었다. 한서진은 지금부터 마라톤보다 더 험한 결승선을 향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진은 담비를 안고 곧장 호텔을 빠져나와 근처 택시를 잡아탔다. 강남중앙지검 쪽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기사에게 말한 뒤 그녀는 담비를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택시 안에서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 씨, 지금 가고 있어요.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말하려고요. 예비 신랑 쪽 차량에 있었어요. 담비가 그걸 발견했죠. 좋습니다. 바로 사무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조심히 오세요. 지검에 도착한 그녀는 15층 박민재의 사무실로 향했다. 넓고 단정한 공간에서 민재는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서진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하드 드라이브를 그에게 건넸다. 민재는 신중하게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일 폴더 속에는 이도현 실제 이름은 이진우의 음성 녹음, 계약서 스캔본,
그리고 한태영과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박민재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수사부와 공유하고 체포영장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걸로 JK 파트너스의 내부 범죄도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모든 것이 폭로되고 있지만 그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에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다. 이젠 어쩌면 좋을까요? 먼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이진우는 당신을 추적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 사무실 옆 대기실에서 머물며 보호받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비와 함께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갔다. 담비는 그녀의 무릎에 몸을 둥글게 말고 기대었다. 그 순간 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담비야. 넌 나를 구했어. 누가 뭐래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박민재는 옆방에서 수사팀과 통화하며 작전 회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곧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장 신청 들어갑니다. 팀원 모두 대기하세요. 이진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 충격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진은 대기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박민재였다. 찾았습니다. 이진우가 은밀히 사용해 온 양평 별장입니다. 오늘 오전 특수팀과 함께 급습할 계획입니다. 서진은 담비를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직접 보고 싶어요. 제가 무얼 위해 싸우는지 끝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박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제 지시에 따라야 해요. 절대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양평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까지의 삶이 허상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되찾겠다. 담비는 조용히 그녀 무릎에 기대어 있었다. 박민재는 차 안에서 작전 내용을 요약했다. 별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입니다.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 단순 침입은 어렵지만 건물 설계도를 확보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특수수사팀이 주변 숲에 배치돼 있었다. 드론으로 상공을 정찰하고 열 감지 장비로 내부 인원을 파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서진 씨는 이곳 지휘 차량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민재가 말했다. 서진은 담비를 안고 차량 안에서 고요히 모니터를 응시했다. 잠시 후 무전이 울렸다. 진입 개시. 지하 출입구 확보. 화면에 보이는 무장 요원들이 집 안으로 침투했고 이어 작은 폭음과 함께 도어가 열리는 장면이 잡혔다. 동시에 내부의 경호원들이 도주하려다 제압되었다. 그러던 중 지하 감시 카메라에 잡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이진우 군은 회의실 안에서 통화를 하며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다. 타깃 확인. 곧바로 진입합니다. 무전이 울렸고 팀원들이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타깃 저항 확인. 무력 진압 중. 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담비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긴장한 채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다. 마침내 화면 속에서 이진우가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장면이 보였다.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주변을 노려보는 눈빛은 더 이상 인간미라곤 느껴지지 않았다. 이진우 확보. 건물 내 폭력 증거 확보. 문서 압수 시작.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이진우가 체포된 다음 날 서진은 검찰청에서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햇살은 맑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흐렸다. 담비는 그녀 옆을 지키며 말없이 걸었다. 집 앞에서 한태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새 늙어버린 얼굴, 초췌한 정장은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진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듣고 싶으세요? 태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나는 우리 회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는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날 팔았어요? 오빠가 지키려던 건 회사였지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마라톤 같은 허무한 도전을 할 때 나는 직원들 월급 걱정에 밤을 새웠어. 그래서 날 도구로 만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담비가 그녀 다리 옆에 몸을 기대며 조용히 앉았다. 그 작은 행동에 서진은 눈을 감았다. 담비는 한 마리의 반려견은 그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 오빠를 미워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용서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태영은 무릎을 꿇었다. 그가 무너지듯 땅에 주저앉자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지금 필요한 건 회개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이진우가 저지른 일 오빠도 몰랐다고는 말 못하겠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내 인생, 내 방식으로. 그리고 이 회사를 지킬 겁니다. 그 어떤 타협 없이. 태영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서진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회사 지분 전부 내 이름으로 넘겨요. 지금이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담비가 짖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듯한 짖음이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묶였던 고리가 이제 비로소 풀려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진은 다시 운동화를 꺼냈다. 오래전부터 그녀와 함께 해온 러닝화. 흙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끈을 조여 묶는 순간 그녀의 눈빛엔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담비야, 오늘은 우리 진짜로 달려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담비는 신이 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성남 탄천변. 아침 햇살이 강을 따라 반짝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긋했다. 그곳엔 그녀가 수년간 훈련을 하던 마라톤 코스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은 정신없이 사라진 시간이었다. 서진은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심장은 조금 숨이 찼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면서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자신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결혼식, 유골함, 담비의 짖음, 낯선 서류 가방, 오빠의 배신, 이진우의 체포.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았다. 하지만 그건 진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그녀는 살아냈다. 잠시 멈춰선 서진은 강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 담비의 얼굴을 보았다. 고마워, 담비야. 넌 날 구했어. 그때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혼자 뛰시나요? 돌아보니 박민재였다. 운동복 차림에 땀이 살짝 젖은 이마. 그는 서진과 함께 달리기 위해 나왔던 것이다. 검사님도 마라톤 하세요? 예전엔 했죠. 요즘은 몸만 간신히 움직입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서진은 그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마라톤이라는 거리는 멀고 힘들지만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라는 사실이 큰 위로였다. 숨을 고르며 그녀는 말했다. 다시는 속지 않겠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계획 속에 살지 않아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젠 진짜 서진 씨로 살아가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담비는 앞으로 달리며 먼저 길을 이끌었다. 그리고 서진은 그 뒤를 민재와 함께 힘차게 따라 나섰다. 태양은 점점 높이 떠올랐고 그녀의 그림자도 더 길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는 그녀를 뒤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앞서 나아가며 만든 것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한서진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윤택건설은 그녀의 손에서 다시 일어섰고 비리와 계약은 모두 무효화됐다. 이진우는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한태영도 자진해서 모든 경영권에서 손을 뗐다. 서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회사를 재정비하며 중년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마라톤 후원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그녀는 탄천변이 아닌 동네 마을 회관 앞 작은 광장에서 열린 미니 마라톤에 참가했다. 담비는 참가자 이름표를 목에 걸고 귀엽게 서 있었다. 사람들은 담비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몰려들어 사진을 찍었다. 서진 씨 시작합니다. 박민재가 마이크로 외쳤다. 그는 이제 서진의 곁에 있는 친구이자 믿음직한 동반자였다. 스타트 신호가 울리고 서진은 담비와 함께 출발선을 통과했다. 주변에선 응원하는 박수 소리가 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심장은 건강하게 뛰고 있었다. 달리는 중간 그녀는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속지 않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달려왔다. 결승선을 통과하며 그녀는 담비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언젠가 떠나간 동생 우진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모든 것이 끝났고 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담비는 그녀 품에서 작게 짖었다. 서진은 그 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처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얽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킨 사람 한서진. 그 이름이 앞으로 더 당당하게 불릴 수 있도록. 햇살은 찬란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앞으로 뻗어나갔다.